기사님, 오늘 밤 제 남자가 되어주세요. 정말입니까? 네. 기사님이라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 참기름 냄새와 밤이슬의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부엌에서 우리는 낯선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거리와 사회적 편견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저 강민준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58세의 남자죠. 저는 식품 배송 일을 하며 1톤 트럭의 핸들을 잡고 서울과 경기도 구석구석을 누빈 지 3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혼했습니다. 전처가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간 그날부터 제 집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버렸습니다. 저의 하루는 분당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고독을 깨부수는 망치처럼 울려 퍼집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이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침대 반대편에서 전해오는 차가운 냉기입니다. 한때는 다른 누군가의 온기가 있었던 곳이죠. 저는 일어나 찬물로 대충 세수하며 잠을 깨우고 퍽퍽한 빵 한 조각을 차가운 우유로 넘깁니다. 새벽 5시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열쇠를 꽂고 트럭의 엔진 소리가 새벽 안개를 찢으며 울부짖는 순간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하역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직한 배추 상자들, 흙 묻은 무포대들, 꽝꽝 얼어붙은 냉동 고기들, 그렇게 땀이 흘러내려 새벽의 추위와 뒤섞입니다. 독신 남자의 3번만큼 쓰고 여유도 없지만 빚도 없는 삶, 지루하고 무의미했습니다. 6개월 전 운명이 저를 판교의 한 작은 골목으로 이끌기 전까지는요. 그날 회사에서 새로운 배송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윤인의 부엌. 이름이 참 소박하게 들렸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테크노밸리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불이 꺼진 채 주거 공간인 듯 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상자를 내린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녀 최서윤을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가녀린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민낯에서 풍기는 묘한 청결함과 단정함은 이 낡은 건물의 분위기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비식품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초가을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서둘러 문을 활짝 열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엌이었지만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는 반짝거렸고 바닥에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특유의 꼼꼼함으로 배추와 고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기사님. 그녀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배송 전표에 서명한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구나.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일정은 월수금 새벽 6시였습니다. 우리는 점차 얼굴을 익혔습니다.
기사님 또 오셨네요. 네. 오늘 물건이 아주 싱싱합니다. 반복되는 대화들. 벽에 붙은 메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따뜻한 가정식 메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썰렁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언젠가 무심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잠시 굳어지더니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기사님. 한 달이 평온하게 흘러갔고 운명의 그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분, 2분.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아가려던 참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타났지만 평소의 미소는 없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운 게 틀림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제가 단지 배달원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불쑥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요. 물건을 인수받으며 서명하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엉망이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럴 권한이 있을 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징후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5시 50분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세게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숨을 헐떡였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사님. 안에서 일하느라 못 들었어요. 그녀는 변명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구석에는 깨진 접시가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덜덜 떨리는 그녀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사장님, 너무 힘들면 좀 쉬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녀린 어깨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닫힌 2층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있는 걸까요? 정점은 4개월째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문 앞에서 5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윤이 나타났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다 못해 퀭했고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 안에서 억눌려 왔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배추 상자에 고개를 파묻고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냥 우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그 한마디에 그녀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녀는 딸꾹질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기사님. 저는 손발을 둘 곳을 모른 채 서서 낯선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저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객과 기사라는 관계에서 우리는 점차 새벽의 말벗이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진심 어린 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아침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기사님, 커피 좀 드실래요? 방금 내렸는데. 작은 부엌에서 향긋한 커피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건넨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거친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맛있네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울했던 나날들 뒤에 찾아온 드문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기사님은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누구랑 사세요? 그녀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운전은 3년 됐습니다. 혼자 살아요. 이혼한 지 5년 됐거든요. 저는 주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 앞에서는 저의 고독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먼 곳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있지만 별거 중이에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별거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2층에서의 발소리 교묘하게 가려진 멍 자국들. 그녀 눈의 두려움. 아마도 별거는 그녀가 겪고 있는 결혼 생활의 비극을 애둘러 표현한 말일 거라 짐작해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인생의 폭풍우를 홀로 견디고 있는 이 작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독한 두 영혼의 공명이었습니다. 저는 쓴맛과 단맛이 섞인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커피 고마워요. 아주 따뜻하네요. 가게를 나왔지만 제 마음은 그 부엌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슬픈 눈을 한 최서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운행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큰 폭풍우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기사님, 오늘 밤 제 남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그 말이 곧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 한 잔 이후로 저의 단조로운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의 익숙한 거리들이 갑자기 낯설 만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트럭 엔진 소리가 울릴 때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서윤 씨를 만날 수 있어. 58세 남자가 청춘 시절처럼 설레고 기다리는 이 감정은 우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배송지가 수십 곳이어도 제 심장은 오직 서윤이네 부엌에만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7개월째 접어들며 우리 관계는 통상적인 사교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문을 두드리자마자 서윤이 보기 드물게 환한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주말에 손님이 많았거든요. 장부가 좀 나아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입니까? 잘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다음 일정을 위해 돌아서려는데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너무 바쁘지 않으시면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동의하고 싶었지만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기다리고 있는 배송지들은 제쳐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향긋한 커피 향과 먼지 쌓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 사이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전 7시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사님, 서윤이 손에 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테이블에 떨구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롭죠. 아주 외롭습니다. 집에 가서 내 벽을 마주하고 혼자 밥을 먹고 아파도 혼자 알아야 하니까요. 때로는 누군가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상대가 없어요. 서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숨처럼 작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어요. 명목상 별거지만 사실은 그녀가 고통스러운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박 중독이에요. 빚더미에 앉았죠. 가끔 빚쟁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쳐요. 너무 무서워요. 매일 밤 문 앞에 의자를 받쳐두고 자요. 두려움 속에 혼자 사는 거. 정말 끔찍해요, 기사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작고 깔끔하며 항상 밝은 척하던 이 여자가 사실은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홀로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어쩔 수 없죠. 살아야 하니까요. 그나마 이 가게라도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고독한 두 사람 사이의 공간만이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7시 20분.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앉아 주실 거죠? 그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백미러로 손을 흔드는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따뜻함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퍼져나갔습니다. 8개월 차가 되자 아침 커피는 뗄 수 없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테이블에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기사님, 아침 자주 걸으시길래 준비했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서 지은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가요? 진하고 뜨끈한 국물이 위장으로 넘어가며 제 마음속 빙하를 녹여버렸습니다. 기사님,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이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평생 벗어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차 금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배달을 갔습니다. 문은 금방 열렸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찢어진 입술과 입가에 든 시퍼런 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또 왔었어요. 제가 이혼 소장을 냈다는 소리를 듣고 미쳐 날뛰어서 그녀는 덜덜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데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입술과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니 마치 제가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폭행 증거입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무서워요. 혹시 그 사람이 보복이라도 하면 제가 있잖아요.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약속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상처를 찍어 증거를 남기고 그녀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로 제 옷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고 그녀 또한 단순한 고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우 치는 인생에서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자다 깬 그녀를 달래주는 심야의 통화들, 이른 아침의 응원 문자들. 감정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차 운명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주 묘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줍으면서도 갈망하는 듯한 눈빛. 기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오늘 밤 2층으로 올라와서 저랑 저녁 드시겠어요? 저 혼자 있기 무서워서요. 그리고 저번 일 감사 인사도 하고 싶고요. 그녀의 사적 공간인 2층으로의 초대. 심장이 북치듯 요동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오후에 퇴근에 깨끗이 씻고 가장 빳빳한 셔츠를 고른 뒤 오래된 향수를 조금 뿌렸습니다. 저녁 7시 저는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서 있었는데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를 풀고 부드러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옅은 화장으로 슬픈 흔적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 씨. 그녀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 있는 기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은은한 노란 조명 덕분에 아늑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이혼 소송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숨겨왔던 속마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우리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민준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좋아해요. 오래전부터요. 제가 귀찮게 할까봐,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저는 그녀가 말을 끝맺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요. 저 같은 늙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게 들리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네요. 서윤은 제 손을 꽉 잡으며 한 발자국 더 다가와 모든 거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물기로 반짝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집에 가지 마세요. 그 말은 지난 5년간 묵혀두었던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망설임을 찾았지만 오직 갈망과 절대적인 신뢰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있을게요. 그날 밤 달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한 은빛으로 덮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제 귀에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아니, 민준 씨,
오늘 밤 집에 가지 마세요. 진심입니까?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온기와 격렬하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나이 지위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모든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게 할게, 약속해. 어둠이 우리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고독하고 상처받은 두 영혼은 하나가 되어 모든 한계를 넘어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두 운명의 결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체 시계가 습관처럼 5시에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옆자리가 차가운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아이처럼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려는데 부드러운 손이 제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민준 씨, 오늘 하루만 쉬어요. 저랑 좀 더 같이 있어줘요. 잠에 취해 어리광 부리는 그 목소리에 저의 모든 원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트럭은 주차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더 누워 서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달콤한 게으름을 만끽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독신남의 부엌 같던 곳이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지며 묘하게 아늑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나자 서윤이 저를 보며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가정법원 첫 조정 기일이에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 사람 혼자 만나기 무서워요. 당연하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조정 기일이 다가왔고 서울 하늘은 폭풍우를 예고하듯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트럭에 그녀를 태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그놈 서윤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눈이 시뻘건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뭐냐? 이분의 지인입니다. 지인,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그의 야비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흰머리 좀 봐라. 정부라도 되나 보지. 대단하네. 타락한 년 같으니라고 이혼도 안 하고 늙은 놈이랑 놀아나 얼굴로 피가 쏠렸습니다. 달려들려던 저를 서윤이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 조정위원이 나타나자 그는 멈췄지만 여전히 증오에 찬 눈빛을 던졌습니다. 1시간 후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혼을 거부했어요. 돈도 없고 재산 분할도 안 할 거고 절대 서류에 도장 안 찍겠대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고 있는 작은 몸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요. 그날부터 그놈이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저는 서윤을 분당에 있는 제 아파트로 데려와 지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왔습니다.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베개를 안고 제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 자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우리는 한 침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꾸지 않도록 그녀를 품에 안고 토닥여 잠들게 했습니다. 차가웠던 제 집은 이제 제가 퇴근할 때마다 불이 켜져 있고 저녁 밥 냄새가 났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한 가짜 평화였지만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놈은 법원 정문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한테 손대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기 CCTV 있어. 놈은 멈칫하더니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협박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니들 딱 기다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이후로는 불안 속의 나날이었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으로 익명의 문자와 한밤중에 침묵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바꿔주었지만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정점은 우리가 만난 지 12개월째 되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입구 근처에 삐딱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남편이 쇠파이프를 들고 제 집 문을 쾅쾅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내 마누라 거기 숨겨둔 거 다 알아. 더러운 년 썩 나오지 못해. 당장 멈춰요. 여긴 내 집입니다. 저는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 늙은 놈이군. 문이 벌컥 열리고 제 목소리를 들은 서윤이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민준 씨, 서윤을 본 놈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막기 위해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망쳐요, 경찰 불러요. 이거 놔. 놈이 고함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저를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저는 중심을 잃고 복도,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움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놈은 멈추지 않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콧등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멈춰. 서윤이 울부짖으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래층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은 겁을 먹고 쇠파이프를 버린 채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코뼈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해야 했습니다.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서윤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자책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저는 힘들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요. 이 일 덕분에 증거가 생겼잖아요. 그놈은 이제 끝났어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주거 침입과 특수상해,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까지 더해져 경찰은 다음 날 바로 그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일주일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24시간 제 곁을 지키며 죽을 떠먹여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최종 이혼 판결을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라는 교활하게 생긴 자는 위자료를 깎으려고 우리 관계를 공격하며 판세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증인 강민준 씨. 그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증인과 원고는 남녀 관계입니까? 법정.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판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미 1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도박과 폭력을 일삼으며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고 저는 그녀가 쓰러지려 할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입니다. 학대받는 여성을 사랑하고 지켜준 것이 죄라면 제가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저의 진실하고 감정 섞인 증언, 그리고 진단서와 협박 녹음 파일, 경찰 조서는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폭력적인 남자를 편들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해방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최서윤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복도에서 서윤은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와락 껴안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치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아이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 자유예요. 진짜 자유라고요. 저는 그녀를 품에 꽉 안고 창밖에 파란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분당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따고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단 둘뿐이었지만 오랫동안 차가웠던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돌았을 때 저는 서윤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자유가 됐으니 다시 열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 한숨을 쉬며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죠. 하지만 위자료 3정년만 원으로는 보증금 내고 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오빠.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저축해둔 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2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전하며 모은 전 재산이에요. 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서윤 씨 돈 3천만 원이랑 합치면 5천만 원이에요. 시작하기엔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저는 계속 배달일 하면서 생활비 벌 테니까. 서윤 씨가 사장님이 돼서 가게를 맡아줘요. 당신 솜씨는 내가 믿으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계속 끄덕이다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쟤. 정말 다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해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날 밤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의 환희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깊은 행복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숨길 것도 없이 오직 사랑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분당의 조용하지만 탁 트인 골목 모퉁이에 우리 집 밥상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사랑만큼이나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페인트 칠을 하고 테이블을 만들었고, 서유는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가게는 개업하자마자 따뜻한 집밥 맛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트럭을 몰고 식자재를 배달하러 가서 그녀와 모닝커피를 마십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낯선 기사님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여유로운 주말 아침 따스한 햇살이 부엌 가득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던 중 서윤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멍하니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계란말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이라고 서윤 씨 진심이에요. 네, 사랑해요. 오빠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고 떳떳하게 평생 오빠 곁에서 살고 싶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58세에 다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펑펑 울며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바로 반지를 고르러 갔습니다. 심플하지만 반짝이는 은반지 한 쌍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 속에 나이 차이에 대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저도 그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걸었습니다. 한 달 뒤 작고 아늑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거창한 팡파르도 없이 제 가족과 그녀의 친한 친구 몇 명,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주례 선생님이 식장을 감동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쏟아지는 축복의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서윤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아내의 눈 속에 담긴 행복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서윤을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과거의 모든 폭풍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온전히 서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독했던 두 사람의 화합일 뿐만 아니라 외로웠던 두 영혼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방 안가득 햇살이 들어와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저는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윤이 뒤척이다 눈을 뜨고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사랑받을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삶은 가사 없는 음악처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트럭과 함께,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요리하고 TV를 보며 소소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인터넷에 올라온 가게의 별 5개짜리 리뷰를 보여주며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참 잘 어울려요. 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남들은 휴식을 생각할 58세의 나이에 저는 36세의 아내 곁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22년이라는 나이 차이는 결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저 강민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민준 기사님과 서윤 사장님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매일 밤 9시 의미 있는 사연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